자, 시작하시죠. 아는데요. 요약집, 세부적인 것은 생략을 하고, 문제에 또 해설 다 있으니까, 바로 문제를 들어가시러 가시죠.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집의 184쪽이죠. 문제집 184쪽. 1번. 정비사업 종류. 다르게 열건 것은 답은 1번이죠. 주관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 2번 문제. 아래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정비사업은 동그라미 정비반설은 양호, 극혈락, 열악, 양호, 극혈락, 열악, 양호인 거죠. 양호, 그거로 재건축이죠. 답은 1번 재건축. 5초짜리 문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동의를 받아 쌍수 등 도주택 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조합이 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재개발은 조합이 하거나 소유자가 조합이나 소유자가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답은 1번 재건축이고, 3번 문제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은 박스요. 도시 저수지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반세의 극혈락, 양호.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극혈락하고 노블랑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사선 그고요. 앞부분은 달동네 지원사업. 주체주구 부분의 뒷내용은 골목 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반설,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한다. 달동네 지원사업과 골목 정비사업. 답은 3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4번 문제요. 정비법령상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있습니다. 먼저 7번 보시면 정비사업을 왜 하냐면 시설망, 건물망 이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정비 기반시설도 있고 공동이용성도 있고 A,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낡았길래 철거를 할 거냐. 노블랑 건축물에 대한 요건이 있는 거죠. 먼저 옆쪽에 해설을 보시면 187조 제일 위에 있는 해설, 즉 6번 문제 해설, 껌바탕, 두째줄, 정비 기반시설, 정비 사업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등을 얘기하는 거죠. 53까지 다 집어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도로 들어가야죠. 수도, 하수도 들어가야죠. 등등등 53가지 중에 정비 재개발한다고 공항을 집어넣거나 항만을 집어넣거나 그런 건 아니죠. 정비 사업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이 정비 기반시설이고, 세 번째 손가락이요.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은 아닌데 한 집에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집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들이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 급은 안 되는 거죠.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등등등이 있습니다. 문제 와서요. 앞쪽이요. 186쪽 4번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186쪽 4번 문제요. 큰 거요? 작은 거요? 작은 거죠. 작은 걸 얘기합니다. 공지, 공용 주차장, 공원, 공동작업장, 공동구. 답은 4번 공동작업장이겠죠. 책상 4개만 있어도 되잖아요. 같이 보여서 뭐 하면 되고요. 인형 눈 붙이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으면 됩니다. 답은 4번. 5번 문제요. 용어정의 틀린 것은 4번이 틀렸고요. 재개발 사업 경우 토지등 소유자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역권자 X예요. 7번이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토지등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틀렸고, 동그라미 1번.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사업계획 승인에다가 30채 이상도 주택단지 철거 대상이 되고, 순서 바꾸세요. 동그라미 3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몇 채 미만요? 30채 미만을 얘기하는 거죠. 30채 미만도 철거 대상이 되고, 그래서 재개발 아까 20 미만도 있었잖아요. 동그라미 2번 시행자는 시행자를 말한다. 동그라미 5번 대질한 정비사업에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번이요.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 이 새 토지를 대지라고 하는 거죠. 답 4번이고 6번 문제요. 정비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큰 거요, 작은 거요? 큰 거를 얘기하는 거죠. 5개 중에서 큰 거 하나 골라라. 광장, 놀이터, 타가소, 마을회관,
구판장. 답은 1번. 광장이 큰 거죠. 6-1번 문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않는 거니까 큰 게 아닌 것은 작은 거 하나를 골라라. 동그라미 1번. 작업장. 뭐 인형은 붙인다고요. 그러니까 책상 4개만 있어도 되죠. 답은 1번. 그러니까 7번 문제. 용어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이 맞고요. 공동이용시설에는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작업장, 뭐 세탁장, 어린이집 다 작은 것들이고 국토계획법 기반시설급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대상은 아닌 거죠.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사선긋고요. 재개발 표시하고 사선긋고, 그러니까 왔는지 아닌지 뒤에 갔다 다시 와야 되는 거죠. 도시 저속 주민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로서 노블량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뭐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죠. 주택 재개발은 뭐였고요? 그러니까 주택 재개발,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이어서 그러니까 기반시설 열악하고 아니면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산다.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틀렸고, 뭐 동그라미 1번 뒤만 갖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핵심 요건이 너무 빠져 있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정비 기반시설에는 기반시설 큰 거죠. 국토계획법에 의한 공동구, 이외의 공동구, XX요. 이외의 공동구는 또 무슨 공동구래요? 이회수 씨가 가서 두고 계시는 공동구인가요? 그러니까 이외의 공동구 XX요. 그런 거 없고. 4번 대지란 정비사업구역과 인접구역이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뒤에 거 싹 X요. 앞쪽에 있었죠. 조성된 토지건축물, 새 토지가 대지이죠. 그러니까 5번 토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주택공사, 자산관리공사 X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공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사업, 주택건설과 관련된 공사니까 공기업이니까 국세 들어간 한국토주택공사와 지방세,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토주택공사 등에 해당하는 거고, 뭐 자산관리공사는 뭐 캠코라고 해서 공매 그쪽을 처리하는 기관이죠. 자산관리공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3번. 그러니까 8번 문제요. 그러니까 노블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노블량 건축물이요. 7번 보시죠. 시설망, 건물망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얼마나 낡았길래 철거를 할 거냐. 노블량 건축물 20년, 30년, 40년 세 가지가 있죠. 20년, 30년, 40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옳은 것은 답은 5번이 맞고요. 5번. 그러니까 건축물은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시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면 미리 걷어내야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도시미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 중용된 후, 그러니까 10년 이상, 20년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노블량 건축물이 되는데, 조례로 정할 때 10년, 20년, XX 몇 년 사이에서 정하라고요. 20년, 30년 사이에서 정해야 된다는 거죠. 20년, 30년, 40년, 20년, 30년 사이에서 정한 기간. 1번 틀렸고, 동그라미 2번. 뭐 나머지들은 그냥 읽으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외울 수도 없는 거고요. 외울 필요도 없는 거고요. 주변 토지 이용상에 비추어 주거환경의 불량을 소지하고 있고, 공장의 매연, 소음 등으로 인하여 유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는 X요. 뭐 없으면 아무 걱정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철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사선거구요. 건설이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사선거구요. 효용의 현저한 증가. 걷어내고 새로 짓는 게 더 낫다. 그러니까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 해당 건축물 준공일 기준으로 20년 X 몇 년요? 40년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보수 보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0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걷어내고 새로 짓는 게 더 싸다. 뭐 동그라미 4번 뭐 세모하시고요. 거기에 뭐 미관 X 경관이라는데 미관과 경관이 어느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도시경관을 제외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과 경관에 관한 사항에 어긋나는 건축물이라는데 뭐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20, 30, 40 그것만 있으면 답이 된 거죠. 됐고요. 그러니까 9번 문제요. 그러니까 용어정의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 하면 사선거구요.
끊어서 가야죠. 뒤로 바로 가지 마시고 주거환경 개선, 달동네와 골목 정비 사업 있습니다. 사승건 뒷부분요. 정비발설은 양호 하나. 양호한 건 뭐고요? 양호한 건 재건축으로 가는 거죠. 네, 양호 하나 사승거고요. 양호 X. 그러니까 노블 양구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 그러니까 이건 맞고 틀리고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틀린 건 틀린 건데, 거기다 뭘 하나를 바꿔 넣어서 맞게 하고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7번이요. 달동네 지원 사업은 급기 허락한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해당한다. 그건 맞아요. 그렇지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급기 허락한 곳에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러면 틀리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은 두 가지를 말한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요거는 요거에 해당하지만 요거는 요거다. 그러면 틀린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란 그러려면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냥 동그라미거나 그냥 다 틀린 거고 손댈 수 없이 다 틀렸고,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아래 해설을 다 읽으시면 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니까 건축물은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시되어 붕괴 그 밖에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 죽는 노블랑 건축물 철거 대상이고, 2번, 3번 도로, 상수도, 하수도, 공원, 주차장, 정비반설, 정비반설에 해당하고, 4번 재개발 사업에서 토지의 지상권자, 토지용 소유자에 해당한다. 맞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그러니까 5번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받아, 그러니까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건축허가 30채 미만도 철거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2번. 그러니까 10번 문제요. 토지성 소유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줄 보시죠. 토지성 소유자 공짜 문제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건축물, 지상권자. 그다음에 여기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요거는 재건축 보시면 되고, 시행 방법 4가지, 2가지, 1가지. 이것도 재건축만 보시면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재건축이 완전 다른 족보니까 재건축부터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1, 2, 3, 4, 5 앞부분에 재건축, 3번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유지한 건축물 부속재 지상권자 X요. 그러니까 3번 틀렸고, 또 지상권자만 지우면 되는 것도 아니죠.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싹 다 X요. 그러니까 3번 다 틀렸고, 나머지 2가지 사업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등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답은 3번. 191쪽에 2장.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에 대한 설명이 들어간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답은 1번이 되고, 박스 중에서요. 국토부 장관. 정비사업이 워낙 지역마다 차이를 두고 가게 되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큰 방향을 정한다. 국토부 장관은 도시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기본방침 정하고, 10년짜리 계획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하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라고 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 뺍니다. 그러니까 2번 문제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 정비, 그러니까 기본계획, 관리에 있는 기본계획으로 옳은 것은 10년짜리 시간표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1, 2, 3 다 틀렸고, 동그라미 1번. 20년 단위로 수립, 20년 X, 10년짜리 시간표이고, 2번. 산업의 유치업종 배치계획, 기본계획이 포함된다. 산업 X요. 많아봤자 주거, 상업, 공업, 그 정도 건물들을 손대는 거지. 산업이 들어올 건 아니고. 3번. 기본계획 작성 기준. 아랫사람이요, 윗사람이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과 작성 방법은 특별사항 X, 뒤에 것 싹 X.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은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동그라미 4번. 시장은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사전그 후에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사전그 후에요. 그건 아무 쓸데없는 내용이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맞습니다. 국가에서도 전체 통계를 잡고 있어야 되죠. 5번.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타석 여부를 검토. 10년 X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하는 거죠. 그러니까 7번 보시죠. 그래서 시장 세웠습니다. 도지사 승인해서 내려보내주겠죠. 그런데 그러면 시장도 국가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어느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은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느 경우에서는 시장이 바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몰라요. 그건 어떻게 해요? 모남이요. 그것까지 찾지 마시고, 그거 안 찾아도 55점 아무 걱정 없으니까요.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정비계획, 정비구역.
틀린 것은,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3번 정비국의 지정권자에다가 특광시군 쓰시고, 그러니까 특광시군은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없다 X예요. 그러니까 7번 보시죠.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시장구수는 더 아래 사람 없죠. 그래서 시장구수는 지가 계획을 세워서 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 아래 사람 구청장이 세워서 올리는 거죠. 구청장이 세워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올렸으니까 그걸 받아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을 합니다. 구청장 탱탱 놀고 있다고요. 탱탱 놀고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은 애구애구 죽겠는데 몰라. 구청장이 안 하고 있어. 구청 가서 물어봐.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청장이 안 하고 있으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히 필요하면 지가 직접 계획을 위반해서 지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니까 그 재개발 재건축에서 새 단지를 만들 겁니다. 깔끔한 단지요? 지저분한 단지요? 깔끔한 단지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만 잘 쫓아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뜻은 아시죠? 뭐 차라리 그러니까 3번 문제,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옆에 답을 쓰시고요. 단지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도면대로 어찌고저찌고 해야 되고, 도면대로 건축해야 되고, 도면에서 크게 짓게 완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면이 뭐고요? 계획이고, 그러니까 단지가 뭐고요? 구역이죠. 단지를 지정하고 도면을 낸다.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낸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적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정비계획은 계획이고 정비구역은 구역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토계획보다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구역 표시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 표시요. 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한 지구단위 계획 표시요. 계획을 결정고시하는 경우 사선거고요. 해당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정비구역 표시요.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질문 보시죠. 단지를 정하고 도면을 냅니다. 구역을 정하고 계획을 낸다고요. 근데 이 구역에 계획이 들어가는데 그 계획이 이 정비계획에 담을 내용이 다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에서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정비계획이 얹어진 땅바닥은 무슨 땅바닥이에요? 정비구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얘기고요. 정비구역 정고시가 있는 경우 사선거고요. 해당 정비구역 표시요. 및 정비계획 표시요. 중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선거고요. 같은 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구역 표시요.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표시요. 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표시요. 본다. 7번이요. 그러니까 구역은 구역이 되고, 그러니까 계획은 계획이 된다. 뭔 소리요? 몰라요. 하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그것만 집으시자고요. 계획은 계획이고 구역은 구역이 된다. 깔끔한 단지로 만들자. 그런 얘기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시험에 많이 나왔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더 많이 하겠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다고요.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정비계획 입안권자 몇이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다가 구시군 아니 그냥 구시군으로 쓰시죠. 구시군. 요즘에는 이제 여러 법들에서 구시군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구시렁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특광도니까 구시군이 되는 거죠. 7번이요. 구시군이 세워서 구청장을 올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을 하고 시장구수 지가 세워서 지가 직접 결정 지정을 하는 거죠. 구시군. 그러니까 그 구시군 시군구는 정비기반시설 국공유재산의 귀소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위반하려면 사선거고요. 해당 정비기반시설 및 국공유재산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뭐 그런 거 국토계획법 개발행에 있습니다. 공공시설 귀소, 공공시설 관리청에 귀속된다.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라. 그냥 국토계획법 개발행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 써놓은 거고, 동그라미 5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사선거고요. 그러니까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고시한 때에는 사선거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내용을 보고해야 하며 사선거고요. 관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상식적인 내용이죠. 지정했으면 당연히 첫째 줄 고시 발표하고
국가도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국가에게도 알리고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 와서 보세요.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냥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글자를 외우는 거 아니고요. 틀린 것은 3번. 그러니까 4번 문제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필수적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문제의 정비계획 위에다가 그러니까 한 건마다 쓰시고요. 1건마다 건마다 정한다고요. 휴가계획 전국 1000만 가구 2000만 가구 다 똑같아요. 각 집마다 다른 거죠. 어느 한 사람도 한 집 식구들도 매년 다른 거죠. 정비계획이 뭐냐면 한 건마다 따로따로 정한다는 게 정비계획이라고요. 20개의 정비사업이 있으면 20개의 정비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마다 따로따로 정한다. 그걸 아셔야 그러니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또 그것만 알면 답은 나왔고요. 틀린 것 5번 X요. 그러니까 조합원 권리와 의무 7번 보시죠. 조합원 권리 의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강제가입이다 동의자만 조합원이다. 사업할 수 있다 없다 등등이 있죠. 이런 것들이 건마다 달라요. 이건 전국이 똑같은 거죠. 저 동그라미 5번 옆에다가 그러니까 뭐 거기에 1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숫자 1을 쓰시고 법령 그 다음에 2번 숫자 2 쓰시고 정관. 이것은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거죠.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서 전국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 약속 정관으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분기마다 낸다, 매월 낸다 그런 것들은 자체 약속으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건마다 정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동그라미 1번 정비사업의 명칭 개나리, 재건축, 진달래, 재개발. 2번 정비구역 위치 건마다 다른 거죠. 3번 공동이용시설 그러니까 공동작업장 인형 눈을 붙일 건지 인형 그러니까 귀를 붙일 건지 그건 알아서 정하면 되고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건마다 다른 거죠. 다 건마다 다른 것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 해설에 그러니까 둘째 줄 해설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갈매기 숫자 1 법령 쓰시고 그 다음에 조합 정관에다 숫자 2 쓰시고 194쪽 해설 동그라미 5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갈매기 숫자 1 법령 쓰시고 법령으로 정하는 거고 그것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쓴 이유는 동그라미 5번 지금 프린트된 건 틀린 내용이라고요. 시험에 나오면 틀린 거라고요. 7번 보시죠. 지금 이게 각 조합마다 자체 역사로 다 따로따로 정하는 거예요.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전국이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사항이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국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지 조합마다 따로따로 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본적인 사항들 이것 말고 또 공통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그 뒤에서 써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조합의 주인은 조합이니까 설립인가 등기 성립이 있고 먼저 공통점이요. 그러니까 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고 조합원 전체 약속 정관이 있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총회에서 정하고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대의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결정된 거 집행하는 집행부 임원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항들은 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어서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에 아주 세부적인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표적인 예로요. 조합장 이사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수행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그런 것들은 정관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법과 시행령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할 수 있는 기타 세부적인 기타 자질구레한 사항이 있는 거지 이런 것들을 정관으로 정한다 틀린 거라고요. 그래서 법령으로 정한다. 아무튼 문제의 초점은 계획으로 정한다에 이 계획으로 정한다의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지금 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건마다 따로따로 정한다 라고 하는 게 계획으로 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였고요. 다음 5분 문제 도시정비법상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공람 중 정비 예정비용 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서
개발행위 제한. 개발행위 제한. 무언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동그라미 옳은 것은 첫째 줄에 문제 첫째 줄 기본 계획을 공람 중. 출판요. 최초 공개 시점 쓰시고요. 어디가 정비사업 대상이 된다네 라고 하는 게 세상에 처음 공개된 날이 그러니까 기본계획 공람 때죠. 그러면 뭐 당연히 그 다음에는 무슨 시리즈 이어질 거고요. 수박 시리즈 이어지겠죠. A 만족미터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 만족미터 갖고 있다고요. A 낌새가 만만치 않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지구미터 10개로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다 달리 해놨고요. B야 너도 쪼개자. 물 쪼개 수박이나 쪼개. 여기 와서요. A 몇 개 신청하고요. 10개 신청하는 거죠. B 몇 개 신청하고요. 1개 신청하는 거죠. 이씨 나도 10개로 살래. 10개로 쪼갠다고요? 너는 수박이나 쪼개. 뭘 쪼개? 그러면 이때쯤 돼서요. 신문 발표가 다 됐는데 그때 와서요. 너 B 10개로 쪼갠다고요? 뭘 쪼개? 너는 수박이나 쪼개. 그래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토지 소유자 쪽수 증가 건축물 소유자 쪽수 증가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초장 시점부터 투기꾼 설치 게으른 투기꾼들 배불려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고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사승거고요.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사승거고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수요 유입방지에서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공람 중 표시요. 기본계획을 공람 중 정비 예정비용 또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3년 이내 표시요. 3년 이내 기간 괄호 1년 표시요.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3년 플러스 1년 기간을 정해서 건축물의 건축 표시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분할 표시요. 토지의 분할 행위를 제한 표시요. 제한할 수 있다. 뭐 아무튼 넷째 줄 끝에 그 옆자리에다가 이 그림 다시 그려주시고요. 토지건축물 정비사업이 뭐라고요? 토지건축물이죠. 지금 그러면은 그 아래다가 총수 증가 X 쓰시고요. 쪽수 증가를 막자라고 하는 거죠. 토지 소유자 쪽수의 증가, 건축물 소유자 쪽수의 증가를 막자. 늦지마. 초장 시점부터요. 그래서 그러니까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사업 세 글자 한 글자 몇 년요? 3년 플러스 1년이죠. 6번 문제. 그러니까 정비법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환지로 공부하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주관경 개선 구역은 괄호 넘어서 사승구구역 해당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을 날부터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 제1종 X 제2종 일반 표시요. 일반 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 쪽 해설을 보시면 196쪽에 아래 해설이 있는데 7번 보시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떻게 하자고요? 다양하게. 칠판요. 다양하게.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4가지 방법이 있죠. 4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전부 철거도 있고 부분 개량도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문제 옆에다가 자리가 좁습니다만 그거 쓰시고요. 빈자리를 안 남겨놨군요. 이따 와서 쓰도록 하고. 다음 내용을 그 아래 그러니까 196쪽 숫자 써져 있는 그 옆에 그 아래에 여유가 있으니까 다음을 쓰시죠. 녹관농자에다가 뭘 정했냐면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뭐를 지어야 돼요? 아파트를 지어야 되죠.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저쪽에 환지도 있고 다음에 시설도 있고요. 다음에 관리처분도 있고 수용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쓰면 너무 커지는데 아무튼 그렇게 쓰시죠. 얘는 부분 개량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전부 철거를 얘기하는 거죠.
뭐 이거 쓰시면서 들으시고요. 달동네 지원사업이니까 달동네 주상공이 아니죠. 녹관농자 지역에 달동네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로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뭘 지어야 돼요? 임대 아파트든 분양 아파트든 아파트를 지어야죠. 아파트를 지어서 할 건데 사업 시행 방법에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지로 하는 방법도 있고 시설만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전부 철거가 아니죠. 부분 계량이니까 중층 정도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중층이 올라갈 수 있게 2종 일반 주거지로 본다.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과 수용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건 전부 철거죠. 전부 철거해서 새로 올리니까 높은 아파트가 올라가야 됩니다. 고층 아파트가 올라가야 되니까 3종 일반 주거지로 본다. 근데 임대주택을 200채 이상 짓겠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더 땅값 더 비싼 땅이 될 수 있게, 그러니까 시행자 돈 더 벌으라고, 그러니까 준주거지로 바꾼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글씨 이상하게 써놓은 글씨들은 보면서 가시죠. 그러니까 녹건농자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로 정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어야죠. 그러니까 사업 시행 방법 4가지 중에 환지로 한다, 시설 넣어준다 할 때는 부분 계량이니까 집이 조금만 들어가도 됩니다. 중층이 올라서는 2종 일반 주거지로 본다. 지금 그러니까 전일준 1, 2, 3준 그건 아시는 거죠. 그 기억 안 나시면 그것까지 다 쓰시고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 그러니까 세 줄이 있죠. 아무튼 뭐 세 줄 다 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1, 준, 전, 양호, 그러니까 1, 편리, 그러니까 1, 2, 그러니까 1, 2, 3, 준이 있고, 또 여기도 4줄까지 쓰죠. 저층, 중층, 고층이 있는 거죠. 주거지역에 전 1준이 있고요. 전용 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준주거지역 상업기능이 추가되고, 전용의 1종과 2종이 있고, 일반의 1, 2, 3종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뭐 1종과 2종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심이고, 1, 2, 3종은 저층, 중층, 고층 중심으로 나뉘는 거죠. 따라서 부분 계량 때는 중층이 올라서면 된다. 2종 일반 주거지로 본다. 바뀐다. 그러니까 자동방으로 바뀐다. 본다. 전부 철거로 갈 때는 관리처분과 수용 방법으로 갈 때는 더 높은 아파트를 올려야 된다. 자동방으로 3종 일반 주거지로 바뀐다. 준주거지역,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200채 이상 지을 때는 준주거지로 바뀐다. 자동방으로 바꿔준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이고요. 그 아래 문장을 읽으셔도 되고, 아무튼 요 표를 지금 말씀 좀 2-3번 드렸으니까 들으시면 됐고요. 그래서 앞에 틀렸고, 지금 그러니까 196쪽 문제 와서요. 동그라미 3, 4, 5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특별시장, 광시장, 특특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탕성 여부를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앞쪽에 동그라미 2번 있는데, 그거는 뭐 역시 옳은 거니까 안 읽어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195쪽 6번 문제 동그라미 1번 틀렸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특시장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괄호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뭐 대도시가 아닌 시는 수립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다음 주 와서 동그라미 3번 두째 줄 5년마다 검토한다고 돼 있고, 뭐 동그라미 4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아뢰는 자는 사승거고요. 대통령을 정하는 자본, 기술력,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앞에 그러니까 10글자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그러니까 뭐 정비사업, 그러니까 위탁 자문에서 또 떼돈 벌고 싶은 업체는, 돈 벌고 싶은 업체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된다.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가 있고, 동그라미 5번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주택, 기반시설 열악한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5년마다 개선 대상 지역을 조사하고 연차별 재정 지원 계획을 포함한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아까 10년짜리 기본 방침 중에 한 토막으로, 그러니까 셋째 줄 노후불량 주거지 개선 계획도 있습니다. 이상 등이 있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97쪽에 3장 1번, 그러니까 정비법상 시장수승에 허가를 받지 않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개울보하고 똑같죠. 어찌고 저찌고 붙어있으면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죠. 경작을 위한 사승급고요.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아야 되지만 경작을 위한이 붙었으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공유수면 매립 옆에다가 형질 변경 쓰시고요. 공유수면 매립도 형질 변경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3번 토지의 분할, 그러니까 4번 그러니까 건축물의 용도 변경, 5번 중목의 벌채 식재 다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이죠.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2번 문제.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인데, 그러니까 3번 숫자 1, 2, 3을 두 번 쓸 거고요. 잘 찾아가시고요. 3번 경작지에다 숫자 3 쓰시고요. 3번 숫자 3 경작지에서 관에다 숫자 2, 2번 관상용, 죽에다가 숫자 1, 1번 중목에 임에다가 숫자 2, 임시, 식에다가 숫자 1, 식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뜻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까지 쓰면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고요.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거기 있듯이 그러니까 그쪽 해설에서 보시면 198조 제일 위에 해설 검은 바탕 3, 4, 5, 6, 7번에 종목의 벌점 및 식재는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 아래요. 2번 문제 해설 제일 해설의 검은 바탕의 제일 아랫줄 비읍번 관상용 종목의 임시식재 꽃나무 잠깐 심어두는 건 허가받지 않는다. 네, 경작지, 농지 손대는 건 제외한다.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2번 문제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이거는 쓰지 마시고요. 거기다 3, 2, 1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의 식재 허가받으라고요. 관상용 종목의 임시 식재는 허가받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경작지, 농지에다가 관상용 중목, 임시, 식재 하는 것은 뭐 받으라고요? 허가받으라고요. 중목의 식재는 허가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다 쓰지 마시고요. 이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그래서 썼고요. 그냥 쓰시죠. 그러면 쓰시죠. 그러니까 쓰세요. 예. 그러니까 쓰는 게 속이 더 편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니까 중목의 벌채 식재는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된다. 왜요? 꽂아놓고 돈 나오는 할 게 뻔하죠. 그런데 꽃나무 잠깐 심어두는 건 허가받지 않는다. 꽃나무 잠깐 심었다가 빼간다고요. 임시가 붙어있죠. 제가 빼갈 거라고요. 그런데 농지 손대는 건 허가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2번 문제 동그라미 1번 재복구 재난수에 필요한 응급조치 당연히 허가받지 않고요. 동그라미 2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사성거고요. 어찌고 붙어있으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4번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사성거고요. 젖지고 붙어있으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5번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사성거고요. 어찌고가 붙어있으니까 허가받지 않습니다. 답은 3번. 그러니까 3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행위제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동그라미 3번이 틀렸고 공짜 문제죠. 허가 받은 사항을 사승거고요. 변경하고자 하는 때는 사승거고요. 시장수동에게 신고 X요. 네 글자 뭐고요? 변경 허가 쓰시고요. 변경 허가 받아야 되죠. 그냥 공짜 문제입니다. 답은 3번. 동그라미 1번 이동이 쉽지 않은 물건 1로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시장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동그라미 2번 허가권자가 행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로 시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국토계획법 개발의 허가 규정을 그대로 옮겨 써놓은 거고, 동그라미 4번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로 정비구역 증공시장 당시 사성거고요. 이미 관계부문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사성거고요.
정비구역 지정고시 쓴 날부터 30일 이내 시장수등에게 신고한 후 사승급부여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착수한 자는 계속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관계없이 계속하고, 시가호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 당시 착수한 자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하고, 개발구역 정비구역은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가 있죠. 동그라미 5번. 그러니까 정비구역에서 허가 받은 행위는 사승급부여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렇죠. 본다. 원스톱 서비스 한 방에 처리해준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답은 3번. 4번 문제요. 도시정비법상 구청장 등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 사승급부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에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표시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고 사승급부여 정비구역 지정구자는 정비구역 등이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표시요. 해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틀린 X요. 아까 있었죠. 출판료 계획 내라고요. 몇 년요? 3년. 추진위원회 몇 년요? 2년. 조합 2년. 건너뛰면 3년. 설계도 3년. 파축 할머니 5년이 있죠. 동그라미 1번이 틀렸고,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상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부터 1년 X 3년 되는 날까지 사승급부여 관청이 정비구역 지정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해제해야 된다. 다음 쪽 동그라미 2번.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사승급부여 토지증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날부터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3번.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사승급부여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부터 2년 된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 사승급부여 조합이 조합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년 된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5번. 토지증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으로 사승급부여 토지증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 쓴 날부터 5년 된 날까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 중 그러니까 틀린 X요. 아무튼 양을 보니까 이렇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아무튼 그렇고요. 3번이 틀렸다는 건데, 3번 그러니까 몇 줄이요? 둘, 넷, 여섯째 줄 끝에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다. 몇이요?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셋째 줄 끝에 해제할 수 있다. 몇이요? 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셋째 줄 끝에 해제할 수 있다. 몇이요? 해제할 수 있다. 가 있죠. 지금 앞 문제는 200쪽에 있던 거는 뭐였고요? 해제해야 된다 하는 거였고, 그럼 한 장 더 앞으로 가세요. 199쪽이요. 199쪽 4번 문제. 그러니까 셋째 줄 해제를 요청해야 하고, 넷째 줄 해제해야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표시하는 건 꼭 표시해 주시고요. 201쪽 와서요. 5번 문제. 해제할 수 있다. 갖고는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 틀렸다는 건데, 하나, 둘, 셋째 줄, 넷째 줄, 동그라미 3번, 넷째 줄에 5년, X 10년, 가래 덧째 줄, 인정되는 경우로서 토지증 소유자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이니까 그냥 틀렸죠. 정부사업에서 2분의 1, 속수의 2분의 1 이상은 없다고요. 2분의 1 이상이 틀렸고, 3분의 2랍니다. 동그라미 1번이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증 소유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정비구역 추진상으로 보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승급부여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토지증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숫자까지 외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승급부여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셋째 줄는 방법으로 시행 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어찌고 저찌고 하면 해제할 수 있다. 됐고요. 동그라미 1, 2, 3 묶으시고 해제할 수 있다. 세 가지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3번 읽지 마시자고요. 아는 게 건강에 도움됩니다.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사선 그 구역 그러니까 정비구역 정비자는 해제된 정비구역을 사선 그 구역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반살 공동이용살 새 설치 확대하고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구역 바로 넘어와서 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4번 옆에다가 시설 건물 쓰시고요. 그러니까 시설 X 건물 X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옥망 건물옥망에서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슬퍼요. 그런데 사업을 하지 않기로 됐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시설을 좋게 건물을 좋게 하는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요. 더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 할란다. 해서 해제 요청해서 해제할 수 있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설옥망 건물옥망 감수하고 살겠다는 거죠. 그러면 건물은 주로 개인 거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뭐 손대서 쓰면 되겠지만 그러니까 시설은 공적 시설이니까 관청에서 뭐라도 넣어주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이라도 넣어주라고요. 시설 엉망, 건물 엉망 이어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비사업을 안 하게 됐죠. 그러면 관청에서 시설이라도 넣어주라고요. 그래서 시설을 넣어주는 주거환경 개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장에서 표시 말씀드리고 2번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 곳을 표시하지 않으면 단어에 빠져서 잉크에 빠져서 못 나오게 돼요. 7번이요. 이런 사업 4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관리처분 환지 수용과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뭐예요? 골목 정비 사업이죠. 도로 포장 해준다고요. 하수도 파이프 묻어주고요. 시설 넣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5번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사선거구역 정비구역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반 설정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자동방으로 원래대로 돌아간다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틀린 것은 3번. 그러니까 6번 문제요. 그러니까 정비사업 시행방식 허용되지 않는 것은 7번 보시죠. 정비사업 시행방법 다양하게 도와주자고요. 몇 가지요? 4가지요. 관리처분이니까 환지 가능한 거죠. 여기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니까 환지 안 되고 관리처분만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도 뭐부터 찾는 게 빠르고요? 재건축. 시행방법도 뭐부터 찾는 게 빠르고요? 재건축인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주택주택 재건축 몇이요? 재건축. 동그라미 2번 셋째주택 주거환경 개선 몇이요? 주거환경 개선. 동그라미 3번 주택주택 주거환경 개선 몇이요? 주거환경 개선. 동그라미 4번 주택주택 재개발 몇이요? 재개발. 동그라미 5번 끝에 그러니까 재개발 몇이요? 재개발. 뭐부터 찾자고요? 재건축부터요. 그리고 틀린 것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지 마시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표시를 하시자고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시 올라갔다 와야죠. 예. 틀린 것은 틀린 거고 옳은 것은 옳은 거고 그러니까 지문은 다 독립적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습관이고 그러니까 고치면 바로 고쳐져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셋째주택 재건축인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그렇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 공시설,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은 되지만 환지 X형 환지로 공급 방법을 혼용 X형 재건축은 관리처분만 있죠. 뭐 동그라미 2, 3, 4, 5 뭐 읽는 거 그 여러 가지 중에 뭐 일부를 열거한 거니까 소용없고요. 다음 7번 문제예요. 203쪽에 7번.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상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몇이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둘 다 가능한 정비사업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7번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과 환지 이건 환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2가지 사업 재건축을 뺀 2가지인 거죠. 그래서 답은 그러니까 3번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8번 문제요. 괄원에 들어갈 내용은 답은 3번 30%이고요. 그러니까 박스의 동그라미 재건축 사업은 정부에서 인가받은 관리처 분계, 그렇죠? 관리처 분계에 따라 그러니까 주택, 그렇죠?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재건축 사업 때 오피스텔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에 따른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만 건설할 수 있으며, 그러니까 이 경우 오피스텔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 두 번째 동그라미 오피스텔, 그 앞에 두 번째 동그라미 앞에다가 업무시설 쓰시고요.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이니까 상업이 허용되는 곳, 상업지역과 상업이 허용되는 준주거지역에만 당연히 업무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면적은 30% 이하로 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고요. 예,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이하 내용들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